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번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관한 이제 좀 여러 팩트를 체크해보고 또 이제 앞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제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신북방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방 정책하면 뭐 보통 이제 나인브릿지 이렇게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이때까지 이제 한너간 또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을 이제 9가지로 정리해서 방향성을 정했고 또 그 하부 과제로 이제 16대 추천 과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구글 같은 검색을 해보면 사실 나인브릿지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고 그것은 나인브릿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널리 이렇게 수용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방협력위원회가 3대 원칙 8대 분야 70개 과제로 이렇게 재분류를 했는데 아마 이 내용은 아직은 이제 널리 알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 공동체, 번영, 평화 이걸 이제 큰 방향으로 정하고 이제 8개 중점 분야를 이제 방역, 보건, 문화, 농수산, 금융혁신, 디지털, 산업인프라, 통합네트워크, 지역협력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서 47개 단기과제, 23개 장기과제 이렇게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이제 과거 구소련이었던 15개 공화국 중에 발틱 3국을 제외한 12개 국가하고 이제 몽골 또 중국의 동북 삼성 이렇게 해서 14개 국가인데요. 사실은 이제 역대 정부에서 대상 국가를 이렇게 명시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딱 14개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대상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사안별로 사안에 맞게 좀 국가들을 분류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적인 이제 다자주의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이제 대륙에서 보듯이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인도나 이제 아세안이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과도 굉장히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북방과 신남방이 이렇게 분리돼서 집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신북방과 신남방이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도 그렇죠. 또 코로나 위기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정부가 애초에 그런 의욕을 가졌던 것보다는 이제 성과가 미흡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현지 진출 거점 마련에 노력했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장춘이죠. 그게 이제 한중 국제 협력 시범구 사업하고 러시아 연해주의 나제진스키 한국 전용공단 건설 합의입니다. 이 사업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금년 하반기에 시작이 이제 되도록 돼 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아직 좀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유라시아 국가들과 이제 새로운 협력 이제 소통 채널이 이제 마련됐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두 차례 했는데 정상급 초청하는 이제 북방 포럼 부총리급으로 이제 한국은 이제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이제 러측은 이제 뚜르투네프 부총리가 이제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제 한러협의회가 출범해서 그것도 이제 두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또 지방협력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의 11개 지역하고 이제 국내에 8개 광역자치제가 이제 지금 두 차례 했고 이제 세 번째 울산에서 하기로 돼 있던 회의는 이제 내년으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습니다만은 한러 지방 협력 포럼도 출범해서 여러 협력 소통 채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특히 그 사업 실현을 위해서 금융이나 이노베이션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의 한러 투자 기업 지원센터도 열었고 또 대통령 방문하셔서 한러 혁신 플랫폼을 합의해서 지금 이제 생산연구원 안에 한러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이제 카자흐스탄 또 러시아 금융기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협력 확대가 논의가 됐고요. 이제 우즈벡에도 국가 전자무역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19년 9월에 4억 달러 규모로 한러 투자펀드 조성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또 KB가 북방 지역에 대한 이제 글로벌 인프라 펀드 6호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플랜트 건설 스마트 시티 같은 이제 분야의 이제 금융 파이낸싱을 위한 이제 카인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 지원에 관한 여러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저희가 높이 평가를 해볼 만한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2017년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영내 철도 협력 또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 지향성이 생겼다는 점은 높이 이제 평가할 만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OSJD에 정회원 가입이 됐고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이제 시범 운행에 관한 사업도 있었고 또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 이제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같은 대통령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을 추진한 것은 높이 좀 평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환경, 특히 북핵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제 미러 관계가 저희 기대보다도 훨씬 냉각되고 있는 점, 또 그 미중 갈등까지 지금 이제 겹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신북방 정책이 안고 있는 이제 가장 이제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정책 집행 상에 저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위싱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조금 백화점식 그런 계획안이고 그것의 집행에 관한 정부 내의 유기적 메커니즘이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또 민간의 참여가 여전히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은 문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외 환경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경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또 미러 관계도 예상대로 굉장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고 있고 신보호주의나 고립주의, 특히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은 이제 신북방 정책의 큰 침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조금 정체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전통적 경제 협력은 한국 경제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지만 어떻게 그런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좀 창의적인 소지역 다자 협력체를 만들어내느냐 또 어떻게 이제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재편하느냐 주요국의 수요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느냐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 공동체에 관한 영내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미국, 일본이나 이런 이제 국가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기존의 나인 브릿지 외에 중요한 인간 우선의 문제, 또 디지털 문제, 친환경 그린 문제, 이제 이런 문제를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이제 잘 엮어서 이제 방향을 잡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때까지 미중, 미러 이런 문제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금 전향적으로 또 좀 선도적으로 좀 이끌고 나갈 수 있겠냐는 문제가 사실은 해답을 얻기 어려운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는 한미동맹 또 중국과의 이제 경제적인 협력 강화라는 해칭 전략에 저희가 이제 지역주의를 선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물류나 인적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역대 정부에서 이제 추진해 왔지만 한중 관계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고 저희가 이때까지 추진했던 지역주의나 네트워킹 전략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이때까지 해온 전략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지정학적인 부담이 이제 큰 문제를 미시적으로 풀어나가는 이제 첫 단추는 역시 이제 지경학적인 협력, 특히 떠오르고 있는 이런 혁신 협력의 방향을 이제 한국이 선도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차근차근 푸는 것만이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좀 큰 문제의식을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여러 가지 말들을 분석해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보다도 더 강경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이제 문제 해결에서도 대화보다는 좀 압박에 의한 해결을 좀 선호하는 이제 그런 정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이든식의 대러 정책은 미러 관계 개선이 좀 어려워 보이고 역대 정부에서 했던 좀 리셋 버튼, 이제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군비 통제 문제 또 러시아 모험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 강화를 해내고 있는 또 대러 제재를 좀 지속하거나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신북방 정책의 수단 가지고는 이런 지정학적 부담을 벗어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제 신북방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서방의 대러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상 이제 그게 한국 참여 압박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으로 해서 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위축된 이런 위험 요인을 극복해 가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친환경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또 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개발 수요, 이들 국가들이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삼아서 이제 저희가 과제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방향이 최소한 두 가지는 핵심적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이 북핵 문제와 신북방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의 어느 해결 단계, 어떤 해결 방식과 신북방 정책이 추구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정부가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인프라나 자원 중심에서 이제는 디지털 그린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전환. 이 두 가지는 저희가 굉장히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방향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과제는 역시 첫 번째는 이제 대러 제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제 문제인데요. 좀 CG 같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대러 제재가 꼭 우리 그 한러 경제 협력의 위험 요인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 요인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EU 사이의 교역의 어떤 연결성이 조금 무너지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 기회가 이제 한국에게 오는 그런 기회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국의 대러 제재가 저희가 꼭 규정상에 없는 일종의 좀 포괄적 그런 스마트 규제로 제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업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이제 관리, 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져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저희가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이제 협력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협력의 구조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중화 협력 포럼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일부 중화 국가들만 이제 돼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 지금 러시아가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또 아세안이 신남방으로서 우리과의 큰 기회를 주고 있는 또 아세안도 러시아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 유라시아 경제연합하고 FTA를 체결하고 좀 그런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러시아, 인도, 아세안이 참여하는 포럼을 우리 정부가 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일본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양자적으로 문제를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분야 같은 데서는 한일러 에너지 클럽 같은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양자 문제 해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역시 디지털 경제 분야입니다.
이제 저희 현대모비스가 이제 얀덱스하고 자율택시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디지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가 확대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유념할 점은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사이에 5G 후아웨이나 센서 분야의 어떤 중국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 진출을 강화했고 어쩌면 러시아의 기술 표준이 중국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이 이런 사업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수단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북방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이제 재정 위기입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공공 인프라나 사회 인프라에 대한 민간적 사업, 이제 PPP가 굉장히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유라시아 국가의 PPP 수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지아의 맨스크라 수력 발전이나 알마티의 지금 SK 컨소시엄의 순환도로 같은 이제 PPP 사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잘 연구해서 저는 정부 내에 이런 이제 PPP 대응 태스크포스가 꼭 마련돼야 된다. 특히 이런 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고려해서 EDCF를 연계하는 PPP 참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안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FTA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FTA 체결의 경제적 이익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러시아나 한국이나 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들이 전부 후생이나 GDP나 교육 규모에서 전부 이제 큰 이익을 보는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러 서비스 투자 FTA 나아가서 한 EAU 상품 FTA 포괄적 FTA에 대해서 의원 외교적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제 거버넌스도 조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정부 부처 수준의 17개의 부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17개 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합의한 내용 또 그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행되는지를 이제 분석해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예를 들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이제 제일 높은 수준의 협력기관이고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이제 또 어떤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북방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민간이 손쉽게 접근하고 기업들이 손쉽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조직이 돼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정책을 협의하는 핵심 주체 간에 조금 협의체 구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일본의 참여 없는 신북방 정책이 그간 성과를 크게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이제 미국, 일본을 능동적으로 이제 참여를 시켜야 되겠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더 냉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잘 유지 관리하면서 이제 미국이 신북방 정책 사업에도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철도의 예를 들면 유엔 제재 2375 18항에 사회 인프라에 관한 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요. 이제 북핵 협상에 따라서는 이제 철도 분야가 어쩌면 제일 먼저 우리가 협력해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의 CSI의 마이클 그린이나 이런 분들이 칼럼을 통해서 이제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정부의 관계없이 좀 꼭 추진돼야 될 가장 효율적인 이제 사업이고 유럽이나 뭐 여러 지역의 예를 들더라도 뭐 지금 동남아의 뭐 메콩강 뭐 개발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보더라도 결국 초기에 가장 효율적인 협력 사업은 철도 인프라 사업이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유럽 철도 공동체 UIC가 제안한 미국의 이제 동부의 페어팩스나 여기에서 이제 노르웨이나 이 해안으로 가는 선박과 거기서 시작하는 이제 대륙 철도를 통한 아시아로 연결
이제 저희가 흔히 그 노스웨스트 코리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미국도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꼭 정치적 이유 외에도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라도 철도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도 국제민간 포럼 조성 등을 통해서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2035년이 되면 이제 세계 뭐 1, 2위를 다투는 이제 수소 생산국이 됩니다. 지금 이제 수소 키로당 이제 보통 5천 원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 팔고자 하는 이제 수소 국가 발전 계획을 보면 대개 한 3천 원, 4천 원 수준이 됩니다. 경제성이 있고 특히 이제 사할린의 러시아 로스아톰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거리나 수송 면에서 굉장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한러 에너지 협력에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수소 경제 협력에도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